신규 팀장으로 발령되신 분은 김미진 대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인사부장의 손에 들린 서류가 천천히 펼쳐지고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박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박정호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과 괴롭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면서 버텼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팀장 직급으로 회사의 핵심 인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신입사원으로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저는 간신히 이 전자부품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면접 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낡은 사무실, 건물 3층, 좁은 회의실에서 3명의 임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박정호 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들 줄은. 첫 출근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이 앞섰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정호가 책상에 기대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신입이 왔네. 여자고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출근하게 된 김미진입니다. 제가 90도로 인사를 하자 박정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해. 일단 저기 구석 자리에 앉아. 그리고 가만히 있어. 신입은 보고 배우는 게 먼저니까. 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고 환영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 먼지가 쌓인 모니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같이 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내려가 구석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또 여자 신입 뽑았네. 박정호 팀장 밑으로. 불쌍하게. 저번 신입도 석 달 만에 나갔잖아. 여자 신입들한테 유난히 독하더다고.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정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미진, 커피 타와. 내 거는 설탕. 2스푼, 프림 3개, 업무가 아니라 심부름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미진, 복사 떠와. 50장. 김미진, 택배 보내고 와. 김미진, 내 차 좀 세차해 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잔심부름에 정작 제가 배워야 할 업무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호가 서류 더미를 제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신입은 야근이 기본이야. 알았지? 그렇게 첫날 밤 11시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막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직장 생활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입생활은 매일이 악몽이었습니다. 박정호는 특히 젊고
말없는 신입들에게만 유난히 까칠했습니다. 저 역시 그 중 하나였고 그의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신입은 말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해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가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박정호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신입이 끼어들지 마.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주변 동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호가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면 말해봐라고 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팀장님,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그 순간 박정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김미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신입한테 물어봤어?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정호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미진, 너 여기가 학교야? 손들고 발표하고 싶으면 학교로 돌아가. 여긴 네가 생각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하는 곳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박정호가 화장실도 자주 가내라며 비꼬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회식 자리는 더 끔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팀 회식 때마다 박정호는 술이 취하면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야, 김미진, 너 남자친구 있어? 갑자기 던지는 사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사생활이라 제가 말끝을 흐리자 박정호는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사생활? 신입이 사생활을 따져? 회사 생활이 사생활보다 중요한 거. 아직도 몰라? 옆에 앉은 선배들은 헛기침만 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시집도 못 갔어? 요즘 여자들은 일도 못하면서 눈만 높아. 박정호의 말은 인격 모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다음 날 출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미진, 넌 말이야. 딱 봐도 일 못할 상이야. 그래도 우리 회사가 너 같은 애들도 받아주잖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고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40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만둘까? 오늘 사표를 내볼까? 하지만 막상 회사 앞에 도착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취업 준비하던 1년 반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 탈락, 부모님께 손 벌리며 지내던 날들.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여기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묵묵히 실력을 쌓기로 했습니다. 박정호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제가 스스로 배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회사 근처 독서실에 들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엑셀 함수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 회계 기초까지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동기들이 약속 잡자고 연락 와도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놀 때가 아니라 버틸 힘을 키워야 할 때였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독서실에 앉아 공부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정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가 무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면 몸은 지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한 엑셀 실력 덕분에 데이터 정리 업무는 팀에서 제가 가장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몇 시간 걸릴 일을 저는 1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제 성과를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면 번번이 가로막았습니다. 김미진, 내가 그걸 왜 해? 시킨 것만 해. 제가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그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재고 관리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달 재고 조사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오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퇴근 후 3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엑셀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매크로와 함수를 조합해서 클릭. 한 번이면 재고 현황이 정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팀에 도입하면 업무 효율이 최소 60%는 올라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박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주말에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자 박정호는 손도 대지 않고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돼. 신입이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 저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박정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김미진, 내 말 안 들려?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 만들 시간에 내일이나 제대로 해. 그 주 금요일 전체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정호 팀장이 재고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대. 임원들이 칭찬했다던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 박정호의 책상을 힐끗 봤습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다만 제작자 이름만 박정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당장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도 없고 설령 제가 만들었다고 주장해도 누가 신입사원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저만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회식을 하자며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쏜다. 고깃집에서 그는 소주를 따르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중요해. 오래 일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고기를 씹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억울하고 눈물이 났지만 저는 감정보다 미래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제가 더 손해입니다. 차라리 이걸 교훈 삼아 더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성과였습니다. 그것도 박정호가 가로챌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공개적인 성과여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로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참조에 부장님과 다른 팀장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문서는 반드시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박정호는 이런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김미진, 너 요새 왜 이래? 보고도 안 하고 이메일부터 보내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업무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박정호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박정호는 저를 더욱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저를 배제했고 의미 없는 잡무만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잡무라도 완벽하게 해냈고 그 과정에서도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부서 선배들과 밥을 먹으며 인맥을 쌓았습니다. 영업팀 김 과장님, 기획팀 이 대리님, 그분들은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미진 씨, 신입인데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정호가 저를 짓밟아도 다른 곳에서는 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3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회사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전자부품 납품 계약건이 들어온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회사 연 매출의 30%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전 직원이 긴장했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임원회의가 열렸고 프로젝트 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김미진. 대리 최근 3년간 실적이 꾸준하고 데이터 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실무 총괄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기획팀 부장님의 추천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부서와 협업하며 쌓아온 신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김미진 대리를 실무 총괄로 하고 박정호 팀장은 총괄 책임자로 배치하지.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박정호 팀장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게 걸렸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친 박정호의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김미진, 이번 프로젝트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실수하면 회사 망하는 거야, 알지?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협력사와의 미팅, 납품 일정 조율, 품질 관리 체크까지 모든 걸 손수 챙겼습니다. 팀원들도 제 열정에 감화되어 함께 움직여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김 대리님 덕분에 일이 수월합니다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끝까지 저를 방해했습니다. 제가 올린 보고서에 트집을 잡았고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김미진 대리 생각은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성이 없어. 그럴 때마다 저는 데이터와 근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 3년 전의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장이 옳다는 걸 숫자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명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외부 협력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대리님, 혹시 저희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정호 팀장님께서 보낸 메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무슨 소린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무슨 메일 말씀이십니까? 협력사 대표는 메일을 전달해 줬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진 대리는 경험이 부족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귀사와의 협력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호가 협력사에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까지 거론하며 저를 헐뜯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업무 방해였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증거 메일을 첨부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크게 화를 냈고 박정호를 불러 문책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발뺌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걱정하다 보니 협력사에 확인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결국 경고 조치로 끝났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큰일 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그만둘까? 3년을 버텼지만 이젠 한계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쉬던 중 기획팀 부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히 병문안을 오신 부장님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미진 씨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박정호 그 사람이 얼마나 고약한지.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장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부장님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진 씨,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실력이야.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회사 사람들 다 알아. 너의 시간은 이제부터야. 조금만 더 버텨.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끝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부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박정호가 이기는 거야.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쉬고 복귀한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박정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오히려 각오가 생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제 실력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박정호는 저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파서 쉬었으면 더 쉬지. 왜 나와? 프로젝트 걱정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되니까 나왔습니다. 제 책임이니까요. 그 후 저는 더욱 매달렸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제 의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협력사와의 소통도 원활했고 대기업 담당자들도 제 능력을 인정해줬습니다. 김 대리님,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이끄시는 거 처음 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 최종 납품일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측에서 최종 검수를 나왔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품질, 납기,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습니다. 담당 이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기뻐하시며 전 직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공은 김미진 대리에게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날 저녁 축하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진 씨, 정말 대단해요. 신입 때부터 지켜봤는데 역시 실력자더라. 다른 부서 팀장들까지 제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팀에서는 김 대리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기획팀에서도 프로젝트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내 평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정호 팀 신입이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김미진 대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박정호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그는 이름만 총괄 책임자였지 실질적으로 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했다는 게 사내에 알려졌습니다. 몇몇 팀원들이 인사팀에 민원을 넣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박정호 팀장 밑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박정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 인사위원회에 불려갔대 옆자리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건가? 그동안 쌓였던 박정호의 잘못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가? 점심시간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박정호 팀에서 퇴사한 신입사원이 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인사팀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현재 재직 중인 팀원들의 민원까지 합쳐지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호가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리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박정호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만 응시했습니다. 과거에 저처럼 당하고만 있던 신입들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들이 당한 부당함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일주일 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박정호는 한직으로 발령되었고 팀장 직위도 유지는 되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사무실 구석 자리로 옮겨진 박정호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남편일 텐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혔을까? 그 이유를 끝내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 복도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팀장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입사 3년 차에 팀장 후보로 오른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보여준 성과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을 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년 전 신입사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승진 심사가 진행되는 2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조바심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해온 일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전 직원이 대회의실로 소집되었습니다. 정기 인사 발령 및 승진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옆에 선 인사부장의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천천히 펼쳐지고 인사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팀장 승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신규 팀장으로 발령되신 분은 김미진 대리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박정호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과 괴롭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입 때 구석 자리에서 혼자 울던 밤들, 회식 자리에서 인격 모독을 당하던 순간들, 아이디어를 빼앗기고도 참아야 했던 억울함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면서 버텼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고개를 들었을 때 맨 뒤편에 앉아있던 박정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박정호는 조용히 자리를 뜨더군요. 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자리에서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진 씨, 이건 내가 실력으로 쟁취한 자리야. 당당해도 돼. 맞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빌붙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제 실력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정호가 괴롭혔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저를 단련시켰고 좌절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정호가 정기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계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적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팀원들의 신뢰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을 정리한다는 방침이 나왔고 박정호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정호는 별다른 저항 없이 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복도에서 박정호와 마주쳤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그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던 박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팀장, 축하해. 그 말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인지, 후회인지, 인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15명의 팀원을 이끄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후배들이 저를 믿고 따라줍니다. 신입사원들이 제 방으로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팀장님, 저희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힘든 시기가 있었어. 하지만 버텨냈어. 너도 할 수 있어. 누구보다 잘합니다. 위에서 짓눌린 채 아무 말 못하고 버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 팀원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혼내기보다 가르치고 의견을 말할 때는 끝까지 듣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성과는 함께 나누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얼마 전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면 팀장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없는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봐. 힘들어도 포기하지. 내가 흘린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그 말은 과거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호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가끔 악몽을 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덕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좌절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훈으로 삼을 뿐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언젠가 박정호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저는 웃으며 말할 겁니다. 팀장님, 그동안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진심으로요. 그가 가르쳐 준 건 업무 스킬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어떤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몸소 보여줬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박정호 같은 상사 밑에서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실력을 쌓으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